맹수경 시인의 시론 존재론적 성찰을 보여주는 공존의 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주입니다. 맹수경입니다. 첫 번째, 고백과 증언의 미학에 대해서 맹수경 시인은 2010년 시집 사랑에 흐르는 빛을 첫 시적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 꿈꾸는 날개, 바람 속의 하얀 그리움, 불꽃 축제, 아직 끝나지 않은 축제, 아름다운 비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등 시집을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7권을 출간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시적 역량, 그 분출의 힘을 자신의 시집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시집마다 독자적인 경험과 농축된 통찰의 세계를 높은 자의식의 결속으로 다져 자신만의 서정으로 풀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적 사유에 역동적 상상력을 결합해 깊은 내공의 실존적 정신세계를 표출하였습니다. 세상과 공존을 지향하며 근원에 다가가려는 시적 담론을 보여주려는 자중감을 시적 의지로 드러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의 근저에는 대상을 향한 동감의 시선과 시적 대상을 연민으로 보는 근원적 사랑이 자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내면에 설해 있는 근원적 고독감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과 그에 따른 방향 설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맹수경 시인은 자신의 시집에서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시적 대상을 자기만의 언어로 단장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려 아낌없이 자신을 투사합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근원적 애정을 확장시키며 정감 있게 기표와 기의를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삶과 시로 일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시인의 시집마다 각 한 편 내지 2편의 시를 선정하여 시인의 시적 열정과 열망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의 내면 세계에 동화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삶과 시간에 대한 함의입니다. 시인이 시적 대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해석을 내리는 것은 시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량감 있게 전개되는 그의 초기 시는 성찰의 그 내면을 독자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의 사유가 본질에 근접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에 흐르는 빛, 첫 시집이죠. 거기에서 교도소 우문호 쓴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월은 흘러도 정지되는 시간, 분출구 없는 철의 장막, 오르려 발버둥 쳐도 허공이네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네. 회환과 용서와 사랑이 맞물려 나가는 배반의 세월, 뒤돌아보지 마라 사무치는 절규하는 신음, 안으로만 소리쳐라. 한숨 하나 빛바랜 창틀에 걸쳐놓고 살아있는 나의 맺힌 하늘, 엉겅퀴 한 움큼 뜯어 이영역듯 세월을 엮을 거나. 이 밤도 잠들지 못하는 강물 한 손가락에 찍어 신랏 같은 명줄 동그라미로 그려볼 거나. 그래도 살아있는 날의 꿈조각 나는 꽃가루에 묻혀 세상으로 싹을 틔워볼 거나. 예, 시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맹수경 시인이 교도소를 방문하고 여거의 몸이 된 그 수인의 입장에서 죄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감수해야만 하는 죄수는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 사무치는 회한에 빠져 있습니다. 감금되어 행동은 죄어다울 수밖에 없었죠. 지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은데 용서를 받아줄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수를 보는 시인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사무치는 절규를 안으로만 소리치며 살아있는 날의 맺힌 한이 많을 것이라며 그들 죄수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수경 시인은 신랄 같은 명줄 동그라미로 그려볼거나 라고 하며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죄수의 마음을 선회시킵니다.
나아가 시인은 나는 꽃가루에 묻혀 세상으로 싹을 틔워볼 거나 라면서 희망을 갖는 죄수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소의 희망을 애절하게 간구하며 미래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가루에 묻혀 세상을 향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희생적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죄수가 감내하는 배반의 세월을 극복하려는 의지이며 또 다른 극기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시집의 꿈꾸는 날개에 있는 종소리를 읽어 주시죠. 종소리요? 네. 자각의 날선 끝이 폐부를 찌른다. 황막한 어둠의 청동못에서 응집된 자존의 상실감은 용해되어 성류수로 흘러내려 물이 되어 흐를까. 흐르다 막디 맑은 청정 계곡에 이르러 33번 재기하면 옷깃의 먼지는 바람되어 날아갈까. 푸르디 푸른 함성으로 산수 바람벽에서 숨을 고르고 욕심이 웅크리고 있는 거리를 건너뛴다. 어디로 갈까. 머물 곳 찾지 못하고 늦가을 맑은 햇빛 아래 맴도는 고추 잠자리. 한쪽 날개 끝 어디에 상처 입고 실핏줄 터진 못의 혈관. 은사실로 짜여진 곱디 고운 날개. 지문처럼 남아있는 상은 외치는 소리. 빈 껍질 허물로만 남겨놓고 어디 모를 것으로 바람으로 날아갔나. 다시는 돌아올 리 없는 흐름이라도 명경짓으로 흐르고 또 흐르리. 예, 종소리가 그 울려 퍼지는 파동, 그리고 또 종소리가 남기는 여운을 감지하며 시인은 사색에 잠깁니다. 눈 감고 종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의 흐름에 대해 가만히 숙고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종소리를 조용히 들어본 사람들은 종소리의 울림이 주는 흐름에 따라가는 양태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와 함께 과거 지녔던 폐부를 찌르는 생의 상실감을 기억해내고 회한에 젖어봅니다. 어디로 갈까? 머물 곳 찾지 못해 주저하고 망설이던 시절도 있었고, 지문처럼 남아있는 상흔 때문에 시인 자신을 빈 껍질 허물로만 남겨놓았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되돌아올 리 없는 흐름이라도 명경지수로 흐르고 또 흐르리 라면서 끝내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의 눈길을 보냅니다. 자신이 들을 종소리는 결국 자신이 만든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시집에서요. 세 번째 시집 바람 속의 하얀 그리움에 있는 목련 바람 속의 하얀 그리움, 이걸 좀 낭송해 주시죠. 네.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영겁으로 이어진 간절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 침묵으로 일구어낸 혼불의 화신인가. 동짓달 금은깨까지 혹한의 서술에도 별빛 고요로움 아래 냉기에 얼어붙은 나목으로 서서 삼동 지날 때까지 미동도 없었거늘. 꽃사슴 전기바다 꽃물 취하고 어디 님 찾아 백화의 면사포 들이우고 천상으로 오르려 했던가. 황후의 기상으로 하얀 그리움의 화신으로 서 있다. 예, 목련을 아주 그 애상어린 눈빛으로 주시하면서 시인의 화자는 목련에 얽힌 그 숨겨진 매력을 추적해 봅니다. 목련에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목련이 지닌 그 생명력을 확장시키고 있죠. 영겁으로 이어진 간절한 그리움을 간직한 까닭에, 그런 까닭에 의해 목련을 침묵으로 일구어낸 혼불의 화신으로 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연에서는 혹한의 서술에도 별빛 고요로움을 감내하는 것 또한 그리움 때문이었음을
때문이었음을 은연중 내리치며 목련을 아주 애시린 눈배로 바라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에 비친 목련에 대해 어디인짐 찾아 백화의 면사포 들이우고 천상으로 오르려 했던 그리운님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황후의 기상을 지닌 하얀 그리움의 화신으로 목련이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가치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목련에 대한 최상의 의미 부여를 해주는 그 근저에는 그 시인의 화자가 지닌 시적 그리움이 목련처럼 순정과 품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장된 사유의 시세계인데요. 제3시집 바람 속의 하얀 그림 이후 3년 만에 발간된 제4시집 불꽃축제에서부터 시적 대상을 보는 시선이 이전보다는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작은 대상을 보되 그 내면에 함축되어 있는 깊이의 세계를 관조하고 응축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상력과 다의적 이미지를 동시에 결합시켜 나름 그 시인 자신의 그 독자적인 시세계를 창출한다고 하겠습니다. 제4시집 불꽃축제 손톱 속 유형을 낭송해 주시죠. 네. 내 손톱 안엔 작은 우주가 들어있다. 동산엔 날마다 달이 뜬다. 무음의 힐링열차 지나간 자리엔 은빛 투영 하얀 달이 아스라하다. 꿈꾸고 있는지 몽롱하다. 만호를 꿈꾸는 저 달은 내 몸에 뿌리를 내리고 수줍게 이마만 내리친다. 나는 별자리에 서서 행성으로 가는 별꽃 뒤를 바라본다. 홀로 인증샷하고 돌아선 자리, 머리에 꽂아간 나비 하나 날개 펴고 날아오른다. 이어서 수많은 나비들이 부화한다. 푸른 하늘을 덮고 우주로의 도킹, 블랙홀로 빨려가는 길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은하수 밭 바람재 너머엔 소금밭이 보석밭처럼 펼쳐져 있다. 꽃불 든 작은 들풀의 향연이다. 오늘 밤도 달이 뜰 것이다. 감사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시인은 자신의 작은 손톱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손톱의 표면에도 작은 우주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다고 그런 그를 발견합니다. 인체가 대우주이면 손톱은 아주 작지만 인체의 변화를 그대로 반증하는 소우주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톱은 케라틴, 칼슘, 중금속 등으로 구성되어 인체의 건강을 구성물의 변화로 나타내줍니다. 손톱의 변화로 인체의 변화를 함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내 몸에 뿌리를 내린 손톱의 그 초반원을 보면서 만호를 꿈꾸고 있다는 가설적 상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손톱이 우주의 대변자라고 할 때 시인의 상상 역시 우주를 뻗어나가듯 자유롭고 거침이 없습니다. 우주로의 도킹을 하듯 확장하며 은하수 밭 바람 재 너머라고 묘사하며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달이 뜰 것이라는 상상이 유효성을 지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톱이라는 시적 대상을 확산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주와 비견한다는 의미 그 자체는 그만큼 그 맹수경 시인의 사유가 대상에게 동감과 함께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 제5시집에 아직 끝나지 않은 축제에서 바람을 잡고 달리는 아이 낭송해 주시죠. 바람을 잡고 달려오던 아이 해그림자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릎팍에서 은빛 햇빛이 통통 튀어오른다. 싱긋 웃으며 일어서서 바지에 묻은 얄팍한 햇살을 탈탈탈 털어낸다.
다시 또 바람을 붙잡고 아른거리는 하늘 높이 뛰어 아지랑이 속으로 달려나간다. 아이의 지나는 머리 위로 산수유 꽃망울 터지며 노란 꽃등불 켜진다. 아, 그건 꽃을 피우기 위한 봄바람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예,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는 것 같죠. 한 아이가 바람과 함께 봄을 한껏 맞고 있는 정겨운 풍경이 그려집니다. 봄이기 때문에 아이는 봄 햇살을 온몸으로 껴안듯이 봄 속으로 들어가서 봄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지에 묻은 얄팍한 햇살을 탈탈탈 털어낸다는 그런 상상, 그 광경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합니다. 봄바람이 아이를 에워싸고 아이는 봄에 의해 한껏 고조된 마음으로 봄을 만끽하는 정겨운 풍경입니다. 아이가 아지랑이 속으로 달려나가는 풍경도 아이의 머리 위로 산수유 꽃방울 터지며 노란 꽃등불 켜지는 그 모든 광경은 봄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상징과 은유를 뒤섞어 깨우치듯 형상화하며 독자를 긍정적인 미학적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을 아이의 마음에 잇대어 차원 놓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핏 시인이 지닌 해맑은 동심마저 엿보게 하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시집 아름다운 비밀에서 100년 그 존재와 소멸의 고독을 읽어주시죠. 네. 살아있는 것의 경외감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겼네. 인류를 품에 안고 가던 날들은 이제 100년의 고독한 사랑이 되어버렸네. 갈까마귀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바람의 손짓 따라가네. 검은 날개붓으로 푸른 하늘 까맣게 덧칠하며 날아가네. 지난날의 의지를 잃어버린 언덕 위 억새풀 풀어진 시선, 하얗게 흐트러진 갈기 끝으로 바람을 날리며 뒤돌아보네. 다시 못 올 그날을 그리워하네. 성에 낀 시야 너머로 아름다운 세상 바라보네. 낯설게 멀리 바라보네. 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이란 존재는 한정된 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생이 지속되는 그 순간 존재감을 누리며 살아있는 것의 경외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한정된 생, 그 생을 보며 이제 100년의 고독이 사랑이 되어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는 시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100년도 못 사는 생이 언덕 위에 있는 억새풀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한시적 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화자는 다시 못 올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즉 존재에 대한 소멸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성에 낀 시야 넘어 흐릿해져가는 자신의 과거 생의 궤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수용하며 낯설게 멀리 바라보려 합니다. 잊혀져가는 자신의 한 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절대 긍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산 인생으로 미화시키고 있죠. 그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의 마음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제7시집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의 친복 그 깊은 우물에 대해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연. 뿌연 안개 그물막 오늘도 내 언어들 구름처럼 펼쳐진 침묵의 텃밭에서 언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잉태를 위한 인고의 시간을 되새김질한다. 두레박 물줄 타고 층층 더 깊은 우물에 내리면 달 그림자에 가리워진 풀숲 아득한 언어들 하나씩 찾아내 시꽃 피워내려 시의 씨앗들 안간히 쓸 때, 때가 이를 때까지 가슴속 깊이 품은 듯 침묵하는 언어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입자들일까. 씨앗의 정품으로 빛을 보기 위해 담금질하는 시간이. 그 가장 최근에 있는 시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그 시를 쓰는 과정은 그 본인이 이제 그 한 10여 년 이렇게 시를 쓰면서 그런 걸 느꼈죠. 언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면에서 인고의 시간을 되새김질하는 용축된 인내의 직결체성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실토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내 언어들로 선택되기 위해서 그 언어들은 달 그림자에 가리워진 풀숲 아득한 언어들로 의식의 기저에 내밀하게 숨어있다고 시인은 본 것입니다. 그 시의 언어들 한편의 시가 되기 위해서 시꽃 펴내려 시의 씨앗들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의 언어를 발굴하기 위해 침묵하는 언어의 시간에 시인은 씨앗의 정품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언어를 담금질하듯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언어의 정령 과정을 거쳐 한편의 시의 씨앗들이 씨앗의 정품으로 생성되게 변화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시를 쓰는 겸허한 자세와 덕성과 품격까지 생각하게 시 언어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한 시인의 숭고미까지 감지하게 합니다. 다 한 편씩 했는데요. 그 제 7시집만 한 번 더 발췌하겠습니다. 요압이 사막을 지나며 낭송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생명의 끝인가. 네. 이거 보시죠. 네. 제가 넣었다. 네. 그거는 평론가님이 한번 낭송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죠. 네. 아주 배려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끝인가 시작인가. 이 척박한 사막은 가도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모래땅. 진액이 다 말랐나.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빈 껍데기 날아간 사랑이었던가. 달구어진 뜨거운 햇살에 녹아지고 고요한 달빛에 물들어 버린 모래알. 마른 모래밭 그 밑 어딘가에 생명 샘물이 마중물로 숨어 있겠지. 몸통에 붙어있는 가시마니 아직 존재함의 엄중함 당당하다. 예. 시인보다 더 평론가님이 낭독을 더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시인께서 모압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아주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오래 생각해야 하는 듯 싶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믿는 시인입니다. 사막에서 발견한 더 이상 줄 수 없는 빈 껍데기를 보면서 날아간 사랑이었던가 의문을 품으며 사랑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모래알조차 달구어진 뜨거운 햇살에 녹아지는 사막에서 그래도 시인은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들어버린 모래알은 생명의 가능성을 담보합니다. 비록 말라버린 사막이지만 생명 샘물이 마중말로 숨어 있음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통에 붙어있는 가시마지 아직 존재함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사막의 생명력에 대해 아주 변호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작은 생명이어도 각자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사막의 작은 생명에 대해 존재의 엄중함을 표상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 당당하게 살라고 외치는 듯 싶습니다. 끝으로 그 맹수경 시인의 그 시 세계를 진화하는 시 세계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맹시인님이 시집 7권에 담겨 있는 시편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자존감을 시로 보여주고 시인의 존재 가치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영성 깊은 울림을 내재시키며 자신을 향해 시적 대상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집 속의 흐름의 주류는 무엇일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예시한 그 앞에 있는 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그의 시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시는 인간의 본래적 근원에 다가가는 바른 방향과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혼을 미려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진솔한 영혼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적 대상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솔한 영혼이로 대답하며 온전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미화된 시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서사적인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이 파악한 경지에 다다른 시적 성찰을 문제 제기라는 질문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라는 명제를 실제 인식된 장면으로 치환시켜 현장감 있게 구체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시적 공존미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공존이라는 의미는 대상과의 화합이며 합일입니다. 개별적 존재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떤 대상이든 대상과 일체감을 보이며 대상과 동화된다는, 즉 대상에 대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앞세우며 대상과 합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랑의 극대화와 신앙과 삶의 융화 동안 시인의 내면의 대상에 대한 동감과 영민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체험과 현장감을 중시합니다. 시가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 결국 현장에 기반을 둔 자기 체험과 함께 현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의 시는 자신의 체험에서 체득된 깨달음을 시적 형상화로 자신이 지향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다섯째, 자기 고백과 자기 증언의 반복적 투사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고백은 자신의 시각으로 본 세상에 대한 성찰적 독백입니다. 모노드라마를 연출한다는 것은 자기 증언을 분명하게 하는 시적 방편입니다. 대상에 대한 성찰이 시의 그 각 구절마다 편지하기에 가능한 시적 행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5가지 방식으로 맹수경 시인의 시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에 예시하지 않은 다른 시편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삶을 시로 승화시키는 시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높여 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을 쓸 것인지 시적 대상에 대한 선택은 이미 초월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글을 쓰는 시도는 늦었지만 시를 쓰는 역량은 이미 많이 준비되고 축적된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유연성과 천선적 겸손을 지닌 시인입니다. 또한 지적 충만함으로 세상을 관조하며 자신이 지닌 시적 잠재력을 뒤늦게 집중해서 꽃피우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내리는 저희 견해입니다. 앞으로 맹수경 시인님이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 미학을 자신의 시를 통해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천성적 겸손과 포용하는 통찰로 아주 차원이 다르게 상승된 자신만의 시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